지금 만든 워크플로우는 한국인, 베트남 이렇게 두 개의 국가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건 제가 샘플링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일단 한국어 상태에서는 한국어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새 업무 등록을 눌러서 여기다가 업무 제목을 넣고 업무에 대한 개요를 작성한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이 업무를 분담할 것인지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업무가 배정이 돼요. 업무 배정한 날짜가 나오는 거고요. 이걸 클릭해서 상세 보기를 누르면 이제 이 업무들이 나와요. 여기에는 접수 업무, 이제 접수가 됐다. 그리고 이제 답변 대기, 데이터 수집 보고서 작성, 최종 보고서 업무, 관리자 확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항목을 이제 디테일하게 체크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체크리스트 1번에 세부 항목은 또 2번 항목 추가 또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누르고 이게 끝나면 왓츠업으로 내용을 보내던가 아니면 추가 의견이 있으면 작성을 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내용 저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수한 내용이 이제 체크리스트로 나와요. 그러면 업무하는 사람이 1번 업무에 대한 체크가 끝나면 확인 처리를 이렇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2번 업무 끝 확인. 그리고 3번은 아직 안 했고 4번은 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을 하면 다음번에 볼 때는 이렇게 아직 업무가 안 끝난 내용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답변 대기 업무가 또 들어오죠. 내가 제조 공장에다가 어떠한 것들을 체크해 달라고 이제 내용을 보냈고 걔들한테 뭔가 답변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답변이 들어온 거 그럼 그 답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다 를 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답변에는 박스는 어떻고 라벨은 어떻고 이런 식의 내용이 여기 있고 그러고 기타 추가 의견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에는 처음에 접수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로 내가 이제 그 제조 공장에다가 문의를 했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2번 업무로 넘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2번 업무로 넘어가서 40%로 올라갔죠. 그럼 여기에 보면 1번 업무에서 내가 요청한 내용 그리고 2번 업무로 가서 답변이 들어온 내용 여기에 이제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게끔까지 만들고 나면 최종은 관리자가 어떤 내용을 보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보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오케이 업무 잘했어 라고 해서 업무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처음 접수했을 때 답변 들어온 내용 요게 단계별로 요 4단계까지 밑에 쫙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업무 효율에 대한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약병 제조사 검증 미국 본사에서 지정한 약병의 색상 크기 병특권 이걸 견적을 받아라 라고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보낸 거죠. 그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업체 미팅 견적 요청을 했더니 이제 답변이 들어온 게 최소 5만 개에 대한 견적을 요청을 하라고 나왔다. 그리고 최소한 보고 전달 완료가 됐다. 접수 완료가 돼서 이런 내용으로 얘가 견적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답변을 받았더니 이제 5만 개에 대한 이제 MOQ가 있더라 라는 내용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보고서는 제가 왓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 전달이 완료가 됐다 라는 내용이 나온 거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해서 이제 그 왓츠업으로 미국 본사에다가 보내드린 거죠. 그래서 요게 미국에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관리자 확인 완료를 한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석세스가 이 미션에 대한 석세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석세스를 취소를 시키고 다시 보완 요청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가이드라인 여기 아래 체크리스트를 1번부터 체크를 하고 체크 완료가 끝나면 확인을 해라. 체크 결과 확인 문서 파일들은 왓츠업으로 김에게 보내라 라고 이제 해놓고
그럼 접수를 이제 시작을 시킨 거예요. 그럼 BP에서 기능성 성분을 구입할 수 있나요? 그러면 산화아연을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얘가 그걸 일일이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체크가 완료가 되면 이거를 해 나가겠죠. 네, 현재 한국에서 체크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얘는 베트남 사람이니까 베트남 사람이 봐야겠죠. 그래서 베트남어로 누르면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작성한 내용인데 이게 베트남어로 자동으로 번역이 됐죠. 이건 제가 아까 한글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어로 자동 번역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였죠. 이걸 누르면 똑같이 그 내용이 베트남어로 자동 번역이 돼서 쭉 들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얘는 체크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베트남어로 얘가 작성을 이렇게 해도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도 한국어를 누르는 순간 한국어로 변환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자동화로 프로그래밍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은 아주 편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모든 체크리스트는 단계별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인더가 관리자, 현재 저는 관리자 모드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관리자 모드로 들어와 있을 경우 관리자로 이제 현재 이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그룹장,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별 관리자를 두고 태화하는 스태프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국가별 관리자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본사인 경우는 모든 국가의 모든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이 스텝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현재 업무가 10개가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얘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각 국가별 직원들이 현재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고, 그 업무들은 현재 진행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국가들이거나 아니면 한 국가별, 여기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거는 삭제 누르면 쉽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스타일에 대한 뭐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국가별 공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업무 스타일의 기본 지침,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업무 처리해라. 그 다음에 뭐 집중력 시간 배치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공지는 내가 제목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제목을 입력을 하고 공지를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 공지가 하나 새로 생겼죠. 공지사항에 공지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얘를 눌러서 여기다가 상세 공지를 이렇게 넣으면 됐어요. 내용 저장 끝났죠? 저장 내용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업무를 하다가 보면 간간히 포스트잇, 이건 모든 사람이 자기 이메일에 연동되어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업무하면서 필요한 중요 포스트잇은 이렇게 따로 해놓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해가면서 포스트잇을 이렇게 완료가 되면 지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나만의 빠른 매동라고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업무를 하다가 보면 누군가와의 미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대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랜드 프라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바로 내 위치에서 그랜드 프라자까지 지금 출발할 경우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게 택시로 갈 수도 있고 버스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통 경로 시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옵션에는 뭐를 탈 건지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국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 하노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18시간 25분이 걸린다라고 나오죠. 경유는 2회 이상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항공편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지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어디가 됐던 항공편까지, 뭐 호텔, 뭐 다 이렇게 한눈에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환율 계산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환율 계산과 현재는 베트남 동 이렇게 세 개는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환율 계산기를 해놨고요. 이 환율에 대한 기준은 매일 제가 업데이트가 자동화되도록 해놨어요. 그날의 환율 시세에 맞게끔 업데이트된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일정 계획에 들어가면 세부적인 업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각 국가에서 업로드한 이렇게 업무의 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 일정을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잡고 오전 10시, 11시 40분에 미팅이다. 어떤 미팅을 한다 라고 추가를 해놓으면 이렇게 미팅이 생깁니다. 그걸 여기다 쭉 관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업무 일정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거는 삭제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업무 현황, 그러니까 그 관리자, 각 국가별 관리자로 로그인이 됐을 때 전체 업무, 내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회원의 전체 업무를 보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관리자가 아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차이를 보겠죠? 이거 왜냐면 내가 올려놓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내 전체 업무를 보면 6개가 된 거고요. 그리고 회원관리에서 보면 9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얘 걸로 하면 이렇게 5개만 나온 거죠. 제 거 하나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일반 모드예요. 일반 회원들한테는 이렇게만 보여집니다. 처음에. 그래서 공지 메모, 새 업무 등록. 이게 심플하게 자기 것만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리자 모드가 들어가면 전체 내용과 필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회원 관리에서 이걸 누르면 비밀번호, 그러니까 내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그럼 비밀번호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관리자가 강제로 비밀번호를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모드에서는 좀 권한을 좀 막강하게 부여를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 로그 오프가 되는 거고요. 가볍게 그냥 이 계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누르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